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아이템 북스 출판 알렉산더 맥도웰 지음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라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입니다. 첫 번째 챕터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다. 어떻게 하면 삶의 보람을 찾고 잘 살 수 있을까? 당신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나은 삶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사람은 불평이나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따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창조적인 활력을 지니도록 하라. 나날의 목표를 향하여 충실히 노력하라. 나이나 빈부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창조적인 생활을 하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상을 확립하라. 당신 나이에 걸맞는 충실한 생활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은 끊임없이 실패를 극복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이 당신을 구원한다. 당신이 실직했거나 사업이 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절망하여 화를 잘 내게 되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당분간은 무슨 일을 하여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할 것이다. 또 당신의 친한 친구마저 초라해진 당신을 외면한다면 분노와 울분이 치밀어 올라 어디 두고 보자는 복수심이 타오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복수심이 크더라도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여 잘 사는 길밖에 복수하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의 실패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딱 잘라버려라. 우울의 늪에 빠져서 자신을 비난하고 한탄하고 또 자신을 방해하던 자나 위험에 빠뜨렸던 자를 원망이나 하고 그때 왜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던가 후회나 하면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되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이미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당신 자신이 실패한 과거사를 깨끗이 용서하고 똑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로 제기한다면 당신의 삶은 활기를 찾게 되고 실패를 또다시 겪게 되더라도 예전만큼 절망스럽지 않을 것이다. 후에 성공할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목표를 정하라. 그런 다음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메모해 두어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다음에는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짠다. 내일 당장 어떤 일부터 행동에 옮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메모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한 메모를 다시 읽어보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말보다 느낌과 의식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의지력으로 어울려서는 즐겁게 생활하지 못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가족관계는 공통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결함에 민감하다. 그러나 불쾌한 일, 미움, 불행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확신과 애정은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로 잘 안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불가피하며 자연적이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사랑을 키우며 행복을 발견하고 인간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툼이 적은 것은 상황을 잘 조정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들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에 불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끝없이 논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해치는 사람과도 함께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언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말보다 의식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피하도록 하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잔인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을 느낀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창조적이며 진실로 성공적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불행하고 파괴적이고 고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만이 들끓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감정에 의해 억압을 받지 않는다면 커다란 덕이 된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과 행복.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실제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단순히 금전적인 여유나 정신적인 안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와 풍족함을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부자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들의 생활을 가리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를 정서적인 여유로 연결짓는 사람이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서적인 여유와 평화를 지속하는 생활이 진정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는 행복이 함께한다. 행복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인격을 말하며 나이와 적성에 맞는 일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얻어진다. 이것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은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없고 또 목표도 없다면 삶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자인 상태, 즉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행복을 느끼며 그러한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다. 불행은 실패한 삶으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불행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안정되지 못한 정신 상태로부터 찾아오며 한 인간의 삶을 서서히 파괴시킨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능력이 부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실패나 실망하지 않고 험난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 이르는 올바른 길.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건전한 과정이란 무엇인가? 꽃이나 야채를 상상해보라. 씨의 상태에서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맞은 온도와 습도, 햇볕이 필요하다. 물론 적절한 영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근과 선인장에게 필요한 토양과 기후가 다르듯이 부유하고 넉넉한 삶의 과정 역시 수많은 길이 열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과정은 자신에게 적절한 과정을 말한다. 자신에게 적절한 과정 속에서 충분한 발전을 이루었을 때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 이를 수 있다. 2개의 당근을 심었을 때 그 모양이 같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적절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간은 적당한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이 원리는 정신에도 해당된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었더라도 마음의 안정이나 여유를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었다면 정신적인 여유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유하고 넉넉한 삶의 열매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바람둥이로 유명한 카사노바는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행복을 무시한다. 헌법이나 국회 또는 법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부여되므로 자기 자신을 천성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려는 욕망으로부터 자극받아야 한다. 버나드 쇼는 행복을 이렇게 간파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지 않고 소모할 수 없듯이 행복을 창조하지 않고 소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의 바탕을 둔 정서적인 여유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아실현과 부유하고 넉넉한 삶. 한 여대생은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행복이란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할머니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를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진실로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인정받는다고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당신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떠나서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실패한 사람이고 절대로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삶의 조건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 갇힌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들이 행복하겠는가?
당신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 도달한 사람들은 실망, 성공, 좌절, 비극, 기쁨, 슬픔 등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부유하고 넉넉한 인생에 도달하기 위해서 삶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현 상황이 많은 모순에 빠져 있음을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다. 세상은 무지갯빛 꿈도 아니며 시기와 질시, 탐욕과 저주가 함께하는 곳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답답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아실현과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동안 성취되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그리고 자아실현이 없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없다. 언제나 중요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먼저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거짓, 기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몽상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태도로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는 행복이라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인간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한다. 침묵이 힘을 주고 품위를 유지하게 하며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경험하지만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 침묵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생각하게 한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군중 속에서 크게 느껴진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들은 내적인 동기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목적한 것을 추구하려는 끈기가 있다. 위대한 창조는 고독을 필요로 한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자기 발견이 가능하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민감하지만 불행한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민감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민감하고 책임에 민감하며 아름다움에 민감하다. 불행한 사람은 윽박지르는 데 민감하며 몽상에 민감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즐겁게 생각할 줄 모른다. 제제 스트라우트라는 인간은 자기의 사상 수준에 따라 생활한다고 말했다. 매일 아름다움을 찾고 날마다 웃으면서 생활하며 진지하게 사는 방식은 진정한 부자들의 생활 방식이다. 그리고 이들은 행복을 느낄 줄 안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조용한 밤에 해변이나 강변을 거닐어 보아라. 별을 쳐다보아라. 이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식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자신이 영혼의 일부분임을 느껴라. 용기를 가지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향해 돌진하라.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경이로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발견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서적인 넉넉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이다. 네, 감사합니다. IM북스 출판
알렉산더 맥도웰 지음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라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